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과들의 온통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곱고 예쁘니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어제는 혼자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 새싹들은 진한 이야기를 나누며 돋아나 피고 있었고요. 꽃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곱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요. 산에는 진달래가 곱게 물들고 라일락 꽃들도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진 동백꽃, 매화꽃, 산수유꽃이 바닥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감이 가장 잘 되는 경우가 가족이죠. 그런데 가장 잘 안 되는 경우도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이 간 모양입니다. 잠깐 사이에 한 5분 정도 사이에 막 전화가 한 10통 정도 와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아들한테 걸었어요. 엄마,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그랬더니 왜? 이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왜가 뭔데? 엄마가 사고 났는데 왜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사고 났어? 어딘데? 그러더니 얼른 말을 바꿔서 몸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두 번째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내 걱정하는 건 남편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사고 났어요? 어딘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말 다시 한번 해봐. 엄마가 사고 났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 괜찮아요? 차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거죠. 사고 났으면 어떤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밝았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그런데 어디 괜찮아? 아파?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아니었다고들 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감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남편하고 다퉜는데요. 남의 부부 싸움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다고 하죠. 남편이 제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전날인 비가 많이 내렸고 그날은 아침부터 안개가 아주 자욱했습니다. 출발부터 좋지 않기는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남편이 입을 등산복 바지가 없다면서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꾸 몸으로 바지를 찾아야 하는데 바지를 말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침에 도시락을 준비하기에 바빴어요. 주먹밥도 싸야 됐고 냉이 달래 전도 부치고 물도 따로 끓여서 싸야 됐고 고구마 감자도 찌고 막 그런 놀러 갔을 때 즐거움을 가지고 도시락을 먹을 생각에 기뻤었는데 이제 바지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 말로 꼭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꼭 저한테 전이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간 후에 제가, 갈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가는 도중에 서로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갔지만, 산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주 즐겁고 기뻤습니다. 봄 산이 사람을 생기게 만드는 힘이 있나 봅니다. 남편보다도 자연이 그 공감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대목에서요. 며칠 전에 중년 남성을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다 뻗어 있고 기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고 그 일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니까요. 요즘에 중년 남성이 심각하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아주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에게도 미안했고 또 평범하게 살 때와는 자기 생활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 다니고 운동 좋아하고 산에도 잘 다니고 사람들 잘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꼼짝하기 싫고 심지어는 방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침대에서 잘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상담을 받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안 가고 예약을 해놓고 못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나 아예 병원이나 상담소를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주변에 중년의 우울증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요. 점점 심해져 가서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때 공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병원 가봐, 상담 받아봐 이렇게 말만 툭 던져놓는다면 힘든 사람은 더 힘들 수가 있는 법입니다. 손종호 시인의 묵시라는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공감 가는 내용이 아주 참 많은 시입니다. 묵시, 손종호. 우리는 누구에게나 거울입니다. 가시나무 만나면 내 안의 가시를 살펴보고 백합나무 곁에 서면 향기에 기대어 더 높은 하늘을 우러르게 됩니다. 거리의 한 모퉁이에 손 벌리고 앉은 낡은 촛불의 그림자조차 어느 때는 한 채의 절간으로 어느 때는 헐벗은 산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붉은 경적을 흘리며 가는 앰뷸런스의 운전사는 한 가닥 링거줄로 이어진 우리들의 시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서 서로를 비춰줍니다. 당신은 세계의 중심에 피어난 꽃. 지상에서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주는 하나의 문으로 닫힙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당신도 나도 누구에게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는 누군가에게 허망을 가르칩니다. 눈 쌓인 언덕에 홀로 서면 여러 겹의 길도 산도 결국 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종호 교수님의 묵시는 몇 년 전에 문학상을 받은 시집 안에 있는 시인데요. 제가 축시로 낭송한 시입니다. 이 시 안에 우러르게 되고 뒷모습도 보여주고 서로를 일깨워주고 또 서로에게 비춰주고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물이고 우리는 결국 한 빛이고 이 시 안에서 따뜻한 공감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대인관계가 중요하죠. 대인관계를 가장 잘하려는 것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아스팔트 위에서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막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가서 보고 안아주고 괜찮아 하면서 이게 치료까지 해주려는 노력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픈 아이가 되어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감은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엄마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얼른 일어나. 엄마가 뛰지 말랬지. 뛰면 넘어진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정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냥 앞서가는 엄마도 있습니다. 정말 매정한 엄마죠.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는 자녀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뭐 이렇게 소리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공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하려면 내 감정은 놔두고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리고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진심으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지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마음 공간이 열리고 마음 공간이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나 바른 말, 상처받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판단해서 충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중심 심리상담을 정립한 칼 로저스는 치료자의 무조건적인 긍정과 관심과 진실성, 특히 공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판단, 평가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대접하라는 그러려는 태도, 이것이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그를 귀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저스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존중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때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상담자가 갖춰야 할 상담에서 기본적인 태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과들의 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싹과 꽃은 희망입니다. 그 작은 싹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작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나서 마음을 예쁘게 비춰주고 고운 향기로 기분을 풀어주고 사람을 웃게 해줍니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조금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나가기를 권유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 진달래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더 숙여서 세심하게 살펴보면 아주 작은 꽃들 그리고 새싹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봄 햇살을 쬐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봄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시 첫 행에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대지에서 4월이 생명을 되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액티브해서 그런 모습을 역설적으로 잔인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4월을 꼭 전쟁터 같다고도 했습니다. 황무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첫 행에 나와 있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요.
4월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시인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만 들려드렸는데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기에는 정말 과한 아주 상당히 긴 시입니다. 4월엔 피어나는 꽃이나 잎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피는 꽃을 몽우리가 피어있네 했는데 점심때에는 꽃이 활짝 핀 모습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산에 다니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께 산에 다니라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생물을 살펴보셨다면 나무에서 피어나는 새순도 살펴보시고요. 하늘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밝은 빛으로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손종호 시인의 묵시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